안녕하세요. 디랩에서 7월 초부터 4개월 동안 공부해서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25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최윤원입니다. 현역 때부터 꿈에 그리던 대학이었는데 이렇게 3번의 도전을 통해서 입학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3번째 수능이어서 긴장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수능장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우선 수능 전날에는 제가 직접 요약한 요약본들을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잠이 들었었고요. 수능 당일에는 부모님과 평상시와 똑같이 대화를 하면서 수능장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시험장 분위기는 되게 엄숙했고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깨끗한 학교에 배정이 돼서 기분 좋게 수능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국어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제 가장 취약한 과목이 국어이다 보니 다른 과목보다 크게 긴장했던 부분도 있었고 특히 언매 문제에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당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들을 먼저 풀면서 긴장을 풀고 다시 언매 문제에 접근을 하니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재수 때 수능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던 학교를 입학하지 못했던 것이 N수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입학했던 학교에서 공부했던 과목들이 제가 원하던 공부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N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한 학기를 공부를 하지 않고 놀았다 보니까 수험 생활의 생활 패턴 그리고 공부 습관 같은 것들이 많이 해이해졌을까봐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생활 패턴을 수험생과 완벽하게 똑같이 하는 것을 가장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평소 기상 시간이 아침 9시 이후였기 때문에 이를 아침 6시 반까지로 당겼고 수면 시간도 새벽 시간에 잠을 들었던 습관을 고쳐서 12시 이전에는 꼭 잠에 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재수 시절에 다녔던 학원은 화장실이 굉장히 좁고 그리고 평소에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때도 꽤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학원을 선택할 때는 점심이나 저녁과 같은 식사 시간에 쾌적하게 밥을 먹을 수 있거나 양치하거나 손을 씻는 화장실도 깨끗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가장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재수를 할 때는 재수종합반을 다녔었는데 그때 가장 크게 불편했던 점이 원하는 시간에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독학재수 학원을 선택하여 원하는 시간에 제가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계획해서 공부하는 것을 택했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시설이 깨끗해서 좋았고 책상도 넓고 책상 간 간격도 넓어서 혼자만의 공부 장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더프뿐만 아니라 이감이나 한수, 상상 모의고사와 같은 국어 컨텐츠들도 모두 자유롭게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었고 또한 가장 좋았던 점은 교육청 모의고사를 실제 모의고사 사이즈 종이로 인쇄하여 나눠주는 점도 좋았습니다. 저는 데일리 컨텐츠가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어 단어를 매일 외우도록 시키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영어가 절대평가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영어 데일리 컨텐츠를 통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영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더프모는 실제 수능 환경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풀 모의고사를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스스로 세운 행동 강령을 다양하게 적용해 보면서 수능 수험장에서는 완벽한 저만의 루틴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생활 패턴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지각 처리를 하는 출결 시스템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전에 다니던 재수종합반 학원에서는 오후 10시가 되면 강제적으로 학생들을 모두 내쫓아서 10시 이후에는 제가 자습을 할 수 없었는데 D랩에서는 오후 10시 50분까지 자율적으로 추가 학습 시간을 주어준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D랩을 다니기 전에는 아무래도 내가 수능을 한 번 더 본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는데 D랩을 다니면서 다른 여러 수험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 내가 진짜로 세 번째 수능을 보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아침에 등원을 하면 머리를 깨기 위해서 국어 EBS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영어 단어를 외운 후 국어 비문학과 문학을 한 세트씩 풀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학과 영어, 사회탐구 과목을 실제 수능 시험과 동일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주었고 저녁 오후 시간에는 그날 하루 부족했던 과목을 보충하거나 수학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등 제가 취약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체력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수 3수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은 바로 체력이 부족해서였는데요. 따라서 저는 재수 3수 2년 동안 매일 학원이 끝나면 복싱장에 가서 복싱을 하면서 체력을 길렀습니다. 따라서 다른 수험생들도 수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체력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등 체력 관리를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구평을 굉장히 못 봤었는데요. 특히 국어가 4등급이 나왔어가지고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국어 학습 방법을 크게 바꿔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가장 자신이 있었던 문학을 먼저 풀고 비문학을 푸는 순서로 국어를 풀었었다면 이제는 비문학을 먼저 풀고 문학을 풀어봐야겠다라는 식으로 순서를 크게 바꿔보았고요. 또한 EBS를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EBS 학습량을 크게 늘렸던 점도 결과적으로 제가 수능에서 국어 1등급을 맞을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독서의 경우에는 EBS 독서를 소홀히 하지 않고 모두 풀어주었고 제가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지문은 요약 정리를 해서 포스트잇에 붙이는 등 개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문학의 경우에는 특히 소설의 경우 그 내용을 완전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점심, 저녁 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문학 강의를 들어주었습니다. 우선 제가 구평을 굉장히 못 봤었기 때문에 수능이 100일 남았을 때 3수의 결과가 재수와 똑같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때 제 스스로를 믿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일기를 쓰는 등 제 마음을 다 잡았었고요. 또한 제가 평소에 자전거를 타는 것을 좋아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자전거를 타는 등 제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D랩의 담임 선생님 제도를 통해서 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평을 망한 이후에 담임 선생님께서 그것은 너 실력이 아니다. 수능 때는 분명히 너의 온전한 실력이 나올 것이다. 끊임없이 자신감을 북돋아 주셨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를 더욱더 믿고 결과적으로 수능 때는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국어가 가장 성적이 안 올라서 답답했던 과목이었습니다. 따라서 비문학 지문을 최대한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단순히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덮프부나 여러 엔제를 풀었을 때 이것과 유사한 구조의 기출은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엮고 저만의 국어 기출 노트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점이 결과적으로 국어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개념을 탄탄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선택한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최대 7번까지 돌려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개념을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시키려고 노력하였고, 백지 복습을 하면서 제가 마치 인강 선생님이 된 것처럼 수학 개념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개념 공부를 반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개념이 어떤 조건을 통해서 문제에서 형상화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많은 엔제들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는 감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매일 데일리 컨텐츠를 통해서 영단어 암기를 꾸준히 해주었고, 기출도 꾸준히 매일 8문제씩 풀어주면서 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수능이 100일 정도 남지 않았을 때에는 매주 한 세트씩 영어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주었던 점도 좋았습니다. 사회탐구는 개념이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9월달까지도 개념 공부에 가장 큰 시간을 쏟았었고, 그 이후에는 여러 기출과 엔제, 모의고사들을 반복해서 풀면서 그 개념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학습 방법은 바로 반복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반복이 지겹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반복이 결국 공부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도 끊임없이 기출을 반복하고, 수학도 개념과 틀린 문제를 반복하고, 영어도 외웠던 단어를 반복하는 등 결국 공부의 핵심은 반복이고, 수능 전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복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답노트를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특히 수학의 경우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따라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풀어보는 것이 오답노트의 그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 해설을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풀어보고 선생님의 풀이와 비교하는 식으로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9월 모의고사 이후를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주변에 많은 유혹도 생기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체력적으로 가장 지칠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스스로 운동을 하면서 체력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능을 보기 전에 정말 많은 모의고사와 시험들을 보고 그 결과에 일희일비할 수 있는데, 절대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로지 수능이라는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자신만의 페이스대로 끝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